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 좀 뉴스를 볼게요. 민주당이 서민위에 만들었다는 임대차 3법, 많이 아시겠죠? 저주, 7월 전세 대란이 또 터지나 한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입주가 30% 급감했고, 전월세 매물이 세 달새 17% 감소했다고 하네요. 전세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윤석열 주택 정책 첫 시험 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고집하고 있고,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이 만충 역할을 기대할 것 같다. 금리 인상도 전세 인상 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도입 2년이 되죠. 이제 7월 말 정도에 전후해서 아파트 입주가 급감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첫 시험 때에 오를 거란 분석이네요. 자, 그래서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자, 2년 추가 연장한 세입자들 30% 인상 전세금 올려야. 임대차 3법은 저기 5%까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거 한 번 써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이 그 다음 해가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지옥 같은 4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2 플러스 2, 2 플러스 2년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임대차 3법이 발의돼서 20년 7월 정도 말에 가서 이제 22년 7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은 5%를 올렸다고 치더라도 이제 이 문제는 22년 7월, 8월쯤에 더 올라버린 전세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전세 들어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2년 7월 말 나오죠. 이 계약 기간이 2년 플러스 2년 5% 인상이 제한됐는데 당시 2년 거주자가 행사한 갱신 청구 임대 기간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강행 처리된 임대차법은 무주택자에게 전세금 폭탄 재앙이 됐죠. 이게 사실 의도는 좋습니다. 전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2 플러스 2년 그리고 5%로밖에 인상을 못했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5%밖에 못 올리는데 따로 뭐 더 약간 월세 개념으로 받는다든지 더 관리비 개념으로 조금 더 올려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무주택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년 7월 대비 3월 말까지 평균 23% 정도 올랐습니다. 갱신 청구가 완료된 경우에 한 번에 30% 가까이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일부 아파트 단지는 거의 2배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2억 아파트를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4억이 됐어요. 네, 지금 그게 4억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진 않았습니다. 2억에서 10%가 2천만 원이니까 5%는 1천만이네요. 2억 1천만 원까지 살다고 칩시다. 2 플러스 2년 해서. 그럼 이 다음 문제죠. 이거 지나고 나서 이 4억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뭐 여러분들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20년 7월 이후 19%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전월세 매물 줄어드는 서울을 해서 보는데 지금 강하게 이렇게 색칠된 게 전세, 약한 게 월세죠. 지금 이게 6만 개가 이렇게 있고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쭉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소폭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게 전세고요. 월세 또한 이렇게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인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 전세 대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알릴리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500가구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 35% 줄었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 전세 가격이 치솟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늘면 전세 가격이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벌써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매물이 최근 한 4만 1,500개 정도로 전 3달 전 5만 개보다 17% 정도 줄었고요.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이 3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반등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윤석열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전세값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세입자와 그 다음에 이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이제 좀 서로 봐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저 이제 2년 더 살게요. 좀 전세금 좀 이제
이렇게 쇼부 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아 그래? 저 실거주 할게요. 나가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세입자가 이 사람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하는지 검사를 해보면서 막 신고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터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3법은 전세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요 임대차 거래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년 28%에서 20년 31%, 21년 37.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다만 경기도와 인천의 전월세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인천은 1,387건으로 3달 전보다 9.5% 늘었고 인천의 입주 물량도 5,800가구에서 38,900가구로 2배 이상 급증한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의 전월세 매물은 4만 한 3,300개 정도 되고 3달 전보다 2.4% 늘었고 입주 물량은 9만 3천 가구에서 8만 7천 가구로 소폭 줄어드네요. 서울은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천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변수겠죠. 지난 2년간 전세금이 급등한 것은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용이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전세금 상승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하반기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것은 금리 인상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입주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는데 신규 계약은 인상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탓에 전월세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전세 대란과 같은 혼란도 벌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유통 물량을 확대해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이 계약 기간을 2 플러스 2년에서 중고교의 학제에 맞춰 보통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니까 요거 단일화해서 인상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인상률을 자진해서 낮추는 집주인들에게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낮추는 집주인의 인센티브 강화해야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미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7월 말 이후의 전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박 수석 전문의는 2년 전에 갱신권을 청구한 세입자들은 지역에 따라 최고 2배가량 전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2배를 올리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반전세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층, 2층이랑, 10층이랑 이렇게 같은 층인데도 전월세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지역도 있죠. 자, 그래서 정부 대책으로 상생임대주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집주인들의 의무기간 거주기간을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제도란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대책은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데다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제한 등을 풀어줘야 이제 전월세 유통 물량이 늘어나서 임대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올해 7월 말에 이제 현재 지금 제 방송이나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20년에 7월에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을 해서 계약 갱신 청구를 했던 분들은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